예, 오늘 이제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 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요. 어, 오늘은 그 젊은 지구,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정말 오래되었나? 우주가 진화되는데 165억 년, 지구가 진화되는데 45에서 46억 년, 정말 그게 타당한가? 이 우주 연대, 지구 연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진화론적 견해가 있고 창조론적 견해가 있죠. 진화론적 견해는 아주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46억 년, 우주가 진화되는데 165억 년 정도. 창조론적 견해는 상당히 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젊은 지구라는 거죠. 성경 기록대로 하면 약 6천 년, 6천 년 되었을 거다. 근데 이렇게 지금 지구의 연대가 6천 년이라고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6천 년 이걸 믿느냐 그래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 굉장히 극소수가 믿는 거예요. 극소수가. 성경 기록대로 6천여 년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것까지 믿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 두 개 차이를 보면은 성경의 연대는 저기 진화론적 연대에 비하면 너무 짧죠. 뭐 165억 년이고 이거는 뭐 6천여 년이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 지구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그건 네 번째 날 창조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우주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구가 6천여 년 만에 창조가 됐다면 그 짧은 연대에 대한 증거들이 있느냐? 여기 뭐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과학계 웹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100몇 가지 증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긴 연대에 대한 거는 증거는 없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빅뱅 이론에 의해서 지금부터 165억 년 전에 빅뱅 사건이 터져서 현재 이르렀다고 하는 과학적으로는 아무 증거는 없는데 그걸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짧은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 결과와 뭐 꼭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몇만 년 정도 이렇게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서로 접근이 되고 긴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 결과 요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가 긴 방사선이고 방사선 반감기가 길은 거가 있고 길은 원소들이 있고 그 반감기가 짧은 원소들이 있고 그런데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걸로 측정을 하느냐 이거로 다 측정을 하면은 이게 뭐 거의 안 맞습니다. 이거는. 자, 진화 모델은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건데 165억 년 전에 전보다도 더 작은 것이 터져가지고 오늘의 우주 만물이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진화 모델입니다. 여기서 지구는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 처음엔 돌만 있다가 그 후에 어떻게 물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생명체가 발생되고 진화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요거를 주장한 사람이 이런 빅뱅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그 조지 에드워드 리메이터라고 벨기에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빅뱅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900 뭐 30년대인가 하여튼 이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그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물리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럼 지금 그렇게 빛의 속도로 팽창하면 이걸 과거로 다 되돌아가면 빛의 속도로 수축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빛의 속도를 이렇게 수축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작은 그 물체로 다 모일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주장할 때는 처음에 빅뱅 폭발 전에 물체의 직경이 2, 3광년, 약 12조 마일, 직경이 12조 마일 되는 큰 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1965년에 이르러선 이것이 직경이 275 밀리온 마일, 많이 줄어들었죠. 12조에서 275. 그 다음에 1972년은 7,100 밀리온 마일. 여기서 더 감소를 했고 74년에는 54,000 마일. 84년에는 양자의 1조분의 1로 감소. 이건 원자보다도 작은 거죠. 원자 안에 양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에 또 1조분의 1로 감소. 그렇다 현재는 거의 전보다도 더 작은,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터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 나오는 여기 제너럴 사이언스, 제너럴 피직스 이런 책에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미국 대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거든요. 거기서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주가 165억 년 전에 큰 거대한 폭발이 시작됐다. 시작돼서 우주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큰 폭발이 있으면은 그 폭발을 시키려는 그 에너지와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냐? 그것이 뭐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고농도, 고에너지 상태의 작은 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무한대 큰 에너지가 어느 한 점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이 점점 축소가 돼가지고 그 과거로다 들어가면 점점 가까워졌다니까. 그래서 한 점으로다가 모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점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원자들과 원자가 이렇게 만나도 어느 일정한 거리 내로다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冲력이 일어나가지고. 전자하고 전자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전자들 사이冲력이 일어나서 이것이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하나 가상적인 거예요. 실험적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우주 만물, 거대한 우주 만물 이것이 한 점으로 다 모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터질 때 그 에너지는 누가 공급을 했느냐. 그래서 처음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그리고 그래 터지면은 이게 우주가 균일해야 되는데 터져서 작은 입자로 다 우주에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균일하지 않냐? 어떤 별은 해처럼 계속 빛을 비추면서 타고 있는 별도 있고, 어떤 별은 가스로 다 된 별도 있고, 어떤 별은 오른쪽으로 도는 별도 있고, 어떤 별은 왼쪽으로 다 도는 별도 있고, 은하계들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도는 게 있고, 왼쪽으로 도는 게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중력의 법칙이니 뭐 관성 법칙 이런 건 왜 생겼냐? 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답변을 못 합니다. 지구 나이 이 변천사를 보면은 1770년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서양 사람들은 다 성경을 믿어가지고 약 6천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BC 4004년이라 그러죠. 이것만 전문으로 연구한 신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수도원에서 그것만 연구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해가지고 BC 4004년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들도 또 계산을 해보니까 BC 4004년이 맞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그대로다가 성경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은 BC 4004년을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한 그 태초를 BC 400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70년에 와서는 7만 년으로 다
확대가 됐고 1905년에는 그 뉴스위키즈에 이제 이 뉴스위키즈는 그 당시에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써머리 해가지고 낸 뉴스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가 20억 년, 1969년 이때 35억 년이라 그리고 오늘날에는 46억 년, 45억 년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은 지구의 나이가 매년 2100만 년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7만 년하고 1770년에서 2022년 그 사이에 46에서 7만 년 이거 빼가지고 나눠주면은 이렇게 1년에 2100만 년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건 뭐 그 미국의 창조론자 중에 강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조크처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자, 진화론에서 그러니까 우주가 진화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다. 지구가 진화되는데도 수십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는 그걸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니까는 이 성경학자들은 뭐 신학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학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을 안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학하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의 그 표준 모델이 뭡니까? 하얀 그 실험복을 입고 그 현미경으로 뭘 샘플을 보고 연구만 하고 거짓말은 알 것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과학 논문의 반 이상은 그 전 논문이 여기가 틀렸다 이런 걸 주장하는 논문들이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거짓말 안 했는 건 아니죠. 거짓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성경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과학계 주장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우주가 진화되고 지구가 진화됐다라니까는 거기에 뭘 대처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코필드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고 그 주석책이 굉장히 유명한 주석책에 그 당시에 저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은 그 스코필드 주석책을 성경처럼 이렇게 읽던 그런 주석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간격 이론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큰 큰 갭이 존재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완전한 천지를 창조했을 거다. 근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케이오스 그리고 공허하며 보이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순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래가지고 막 혼돈된 이런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큰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땅이 혼돈하게 되었고 공허하게 되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는 이 사이에는 긴 시간대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 노아 홍수 같은 사건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지질학적인 지층 이런 것도 이때 대부분이 생겼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시스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대창조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창조설. 이걸 주장하니까는 그전까지 뭐 성경만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긴 연대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었는데 이 간경 이론을 그 유명한 스코필드 목사님이 주장하고 나서 아주 광명을 찾은 것처럼 성경대로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은 진화론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화론의 긴 연대가 요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보고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다. 요새도 이렇게 믿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대로 믿으면 진화론자들이 뭐 수십억 년이 됐든 수백억 년이 됐든 그건 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요 사이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는 그러니까 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알시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하루가 실제 24시간이 아니라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이 걸리는 한 시대를 나타낸다. 에이지. 하루가 아니라 한 시대. 히브리어로 그 하루를 요미라는 그래거든. 요미라는 단어. 요미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요미라는 단어에도 어느 시간의 간격을 얘기하는 그런 뜻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요 그냥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루를 딱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첫날이 됐다 이렇게. 골격 가설은 이런 게 다 이제 유신 진화론의 한 가지입니다.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은 다 성경학자들이 만든 건데 진화론과 타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격 이론도 진화론하고 타협을 진화론도 받아들이려니까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간격 이론. 또 진화론을 받아들이려니까 날시대 이론을 받아들인 거고 이런 걸 만드는 거고 골격 가설도 중요한 건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이지 성경으로 구체적인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이제 골격 가설입니다. 그런 거 뭐 성경에서는 창조주가 중요한 거지 꼭 몇 년 6천 년 혹은 뭐 46억 년에 창조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창세기 근간 연대 기준은 창조 주간이 6일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이건 이제 그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조 시점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살까지 살다 뭐 언제 죽었더라 이런 걸 쭉 계산하고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후손들의 계보가 저 아브람까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람 이후로 또 역대상이나 또 누가복음 등의 이제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BC 4000년, 더 좀 정확하게 하면 BC 4004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 아까도 히브리어 요음의 하루의 의미는 그냥 보통은 대부분 하루를 나타내는데 어떤 부분에서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됐다. 근데 이 창조주간의 하루는 24시간 하루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그냥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항상 저녁이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이 그냥 보통의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아침이 되는 이 하루를 이렇게 딱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선포를 하죠.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요 엿새 동안이나 요 엿새 동안에 똑같은 어? 이게 왜 이상한 소리가 났죠 지금?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 다른 데서 났어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다는 그 엿새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한 이거나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요 엿새 동안은 24시간 엿새고 요 엿새 동안은 뭐 수천만 년 되는 그런 엿새 동안이 아니라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처럼 너희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4시간 하루를 나타낸다. 24시간 하루. 또 6일 창조의 핵심은 해와 달과 별보다 지구가 먼저 창조가 됐습니다. 첫째 날.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창조가 되죠. 예. 해와 달보다 먼저 창조된 식물. 식물은 셋째 날 식물이 창조가 되죠. 셋째 날인가? 가만있어.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고 셋째 날에 이제 그 식물 창조하는 게 맞네요. 네. 그래서 태양보다도 먼저 존재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이 식물이 자라냐?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한 그 빛의 에너지를 주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다 이런 거죠. 태양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과학에서 배우는 것하고 성경이 주장하는 그 창조의 그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예. 기독교인에게 연답례가 왜 중요하냐? 뭐 하나님이 창조하면 됐지, 꼭 그것이 뭐 BC 4004년이야 되고 뭐 46억년이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적 기록으로, 그러니까 팩트로다가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이걸 신화적인 기록, 그러니까 뭐 고대 그 동방에 전해 내려온 신화적 기록으로 믿고 그걸 신화적 기록으로 믿을 건지, 여기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걸 역사적 기록, 그러니까 6일 창조를 24시간 6일 동안의 창조를 역사적 기록, 역사적 사실로 다 받아들이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걸 성경 신자라 그러거든요.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로다 우리가 살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건 적당히 진화로 나오고 타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런 것도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게 정말 믿는 거야 하는 그 수준으로다가 믿을 수가 있는지,
그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한 군데서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자꾸 의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그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를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의심을 집어넣잖아요. 이거 먹는 날에는 의심이 들어가니까는 하와가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이 그 완화된 그런 표현을 쓰니까는 놓치지 않고 사탄은, 그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믿으려면 다 믿어야지 어느 한 부분은 요건 내가 현재 과학적인 상식이다 이런 거로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가지고 그 부분을 빼고 믿으면은 나머지 믿는 것도 하나님이 보기에 완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 이건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1940년대 50년대에 아주 미국 젊은 부흥 강사 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큰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고 또 한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두 젊은 목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거 제가 얘기했었나요? 안 했을지 몰라요, 지금. 네. 예. 그거 이제 부흥회 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아마 빌리 그레함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찰스 템플턴이라는 그 두 아주 그 미국 전역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 엎는,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그 유명한 두 젊은 전도자였었는데 이 찰스 템플턴은 그 Youth for Christ 이걸 창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과 부흥회를 같이 인도를 했고 그 말하는 것도 이 사람이 더 잘했대요. 찰스 템플턴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이 미국의 크리스찬 부흥에 큰 영향이 줄 터인데 오히려 찰스 템플턴한테 더 점수를 줬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근데 1957년도 이 사람 42살일 때 진화론을 믿고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말을 워낙 잘하고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정치 해설가, 뉴스 해설가로다가 활동하다가 암에 걸려서 이제 그러면 뭐 몇 년 동안 하여튼 그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죽기 전에 Farewell to God, 하나님 빠이빠이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왜 기독교 믿음을 저버렸는가 하는 그 이유를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빌리그램한테 이제 빌리그램하고 둘이 단짝이 돼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던 목사였었는데 빌리그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이 수천만 년 전 며칠 만에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우주 만물이 수천 년 전, 그러니까 한 6천 년 전, 며칠 6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말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네. 수백만 년이 아닌 수십억 년 동안에 걸쳐 우주 만물이 진화되었다는 것은 단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고 믿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빌리 그레함은 아직도 그 진화론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지 않냐. 그러면서 나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자체를 믿고, 그래서 내가 그 설교할 때마다 바이블 says, 성경이 말하기를, God says,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인용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더 능력을 주는 걸 내가 느낀다. 그런 말을 한 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찰스 템플턴은 이 얘기를 하고 빌리 그레함과 떠나가지고
이 책을 쓰고 교계를 떠납니다. 자기가 자기 그 교회도 있었어요. 거기에도 뭐 몇천 명이 이렇게 오는 그런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사직을 하고, 왜냐하면 성경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이 이렇게 참 그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그 중고등부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서 창조과학 강의, 진화냐 창조냐 뭐 이런 거 1시간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진화론이 잘못된 걸 이제 알았습니다. 창조론을 믿겠습니다. 성경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요. 1시간 강의에. 그러니까 6년 동안 뭐 진화론을 배웠더라도 1시간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예, 지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그전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거를, 과학 시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거를 우리가 1시간 동안만 딱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오히려 그게 더 과학적이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그동안 강의한 자료를 봐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주일학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애들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뭔가 깨달은 것처럼 기쁨의 눈빛으로 변해요. 자, 매우 긴 연대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뭐냐? 실제로다는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여기 방사선 원소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긴 연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암석에 대해서 반감기가 긴 원소를 이용하는데 우라늄 238 이 원소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점점 더 안정한 원소로다가 쭉, 그러니까 전이가 되는 과정 중에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는 상태로 됐을 때가 그 원자량이 206, 요것에 해당이 되고, 요 반감기가 45. 반감기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100% 우라늄만 있었는데 100g, 그러니까 1kg의 우라늄이 있었다. 우라늄만 있었다. 그러면 1kg 중에 반 500g, 0.5kg이 나무로다가 전이 된 때 걸리는 시간을 그걸 반감기라 그래요. 45억 년. 45억 년. 또 칼륨이 아르곤으로다 전이 되는데 걸리는 그 반감기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수십억 년인데요. 다음에 나옵니다. 루비디움이 스트론튬, 이게 다 방사선 원소들이에요. 루비디움이 스트론튬으로다가 또 전이 될 때 여기 이제 걸리는 반감기가 있고, 이런 반감기를 통해서 그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짧은 연대를 측정하는 경우는 C14이라고, 카본은 보통 C12인데, 그러니까 C14이나 C12는 뭐냐면은 그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 수는 같은데, 그래서 확성비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탄소하면 다 대부분은 C12입니다. C12. 그러니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해서 C12가 되는데 14가 되는 이러한 탄소가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C14가 N14로 다 변하는데 5,730년이 걸려요. 반감기가. 그러니까 5,730년이면은 C14가 1g이었던 게 그게 이제 0.5g으로 다 변하는 거죠. 그럼 한 10,000년 지나면 이거 5,000년이라고 생각하면 10,000년 지나면 4분의 1로 변하는 거예요. 4분의 1. 2분의 1에서 또 다시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탄소 14가 이산화탄소로 식물에게 이제 섭취가 되거든요. 식물이나 동물들한테 섭취가 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 죽으면은
이 섭취됐던 탄소 십자가 이제 더 이상 몸으로 들어오진 않고 몸에 있던 탄소 십자가 그 반감기에 의해 가지고 5,730년이 되면은 반으로 줄어들고 또 다시 5,730년 되면 또 반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자꾸 줄어들면 몸에 탄소 십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한 5만 년만 지나도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C14 요 동위원소로다가 측정할 수 있는 동식물 이런 것들은 5만 년 정도 이상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만 년 이상 되면 2분의 1승에 10승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1만인제 쓰이는 게 이제 우라늄 238이 여러 원소로 다 전이가 되면서 에너지가 점점 발산돼 나가면서 다른 원소로 계속 전이되다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원소로다가 되는 것이 납 206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요거 1kg이 시작돼 가지고 처음에 100% 우라늄 238 요것만 있었다 이렇게 하면 요것이 1kg 이만큼 됐던 거가 0.5kg 우라늄 238, 0.5kg 레드 206, PB 206 요거로 다 되는 기간이 4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요게 반감기입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100% 우라늄 238만 있었는데 45억 년 후에는 우라늄과 납이 50%씩 또 여기서 또 45억 년 후, 그럼 90억 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라늄은 다시 우라늄 50%는 다시 20 반으로 줄어들고 25%가 되고 납은 75%가 되겠죠. 여기서 다시 또 반감기에 해당하는 45억 년이 지나면은 우라늄은 12점, 우라늄은 요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12.5, 납은 87.5.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이제 광물을 채취했더니 거기에 납하고 우라늄 퍼센트가 우라늄이 12.5 대 납이 87.5면은 아, 이 광물은 135억 년이 지난 광물이야.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 방법으로 우라늄 238이 납 206으로다가 그 방사선 붕괴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과정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처음 조건을 몰라. 맨 처음 광물이 100% 우라늄 238만 있었는지 거기에 조금의 뭐 납이 있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처음 조건을. 그리고 이렇게 전이되는 과정 중에 외부에서 납이나 우라늄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여기서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나가는 건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하고 그러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45억 년이 이 반감기가 현재 측정했을 때 45억 년이지 과거 지금부터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때도 똑같은 속도로다가 전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주가 이렇게 처음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쿨링이 되거든요. 냉각이 되는데 그런 조건에서 반감기가 45억 년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또 그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측정을 하면은 잘 맞질 않는 거예요. 달에서 원석을 하나 가져왔어요. 달에서 그 원석을 가져오니 가서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라늄 238과 PB 206의 비율이 1대1이 됐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우라늄 237의 반감기 45억 년이므로 우라늄과 납의 비율이 1대1인 월석의 나이는 45억 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달이나 지구의 나이가 비슷할 거라고 해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뭐 46억 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맨 처음에 우라늄만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맨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는지, 우라늄이 90%, 납이 10% 있었는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값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그 탕조과학에서 지난 8년 동안, 지난 8년이 아니라 이제 1997년인가 그때부터 2005년까지 그 방사성 동위원소로다가 이 나이를 측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론이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으로다 같은 시료에, 같은 물질에 대해서, 같은 시료에 대해서, 같은 광물에 대해서 측정해 보니까 서로 다른 연대를 나타낸다. 같질 않는다고요. 그것은 핵 붕괴 과정 중에, 그러니까 방사선 이게 전이되는 과정 중에 어떤 기간에는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됐다는 거예요. 현재 속도로 과거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쿨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온도가 지금 온도하고 다르고 압력도 다르고 냉각 속도 다르고 이런 과정 중에 반감기가 45억 년이 틀리겠죠. 그게 45억 년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 또 화강암 내 지류권의 우라늄 붕대 산물의 헬륨이 아직 풍부하게 존재했는데 그 누출률을 계산된 암석들의 나이는 매우 젊어. 이건 저도 잘 이해하기 힘든데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해보니까는 한 10,000년 이내, 지구의 나이가 10,000년 이내다. 그리고 이 석탄기나 이런 거가 이제 3억 5천에서 5억 년 전에 지층에 있다 그러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수억 수천만 년 된 석탄과 다이아몬드 내에서,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는 다 카본이잖아요. 그 카본은 대개 C12입니다. 14C가 아니라 12C인데 거기 내에서 특정 가능한 농도의 C14가 존재하는 것이 측정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나 석탄이 5만 년 이내, 5만 년 이상 지나면 측정할 수 없는 양이 됩니다. 그 반감기가 5,730이니까 5만 년이면은 이거 거의 10배가 되잖아요. 10배가 되면은 2분의 1에 10승을 하면은 굉장히 작은 양이 됩니다. 측정할 수 없는 양. 그래서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 이런 거가 5만 년 이내에 만들어졌다. 5만 년 이내. 이것이 뭐 수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거가 좀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잘 맞지는 않는다가 결론이야 이게. 이게 저 그랜드 캐년인데 그랜드 캐년 그 위에 있는 지층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프리캠브리안기 거기 지층에 있는 그 여기서 시편을 해체하고 여기서 아이고 이 위에 지층에서 시편을 해체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사선 동위원소 방법이 있습니다. 칼륨 알곤법, 루비디움 스트론튬법, 또 납하고 납에서도 여러 가지 그 동위원소가 존재하니까 이거로 다 측정을 해보니까는 이 위에 거 중에 어떤 거는 26억 년이 되는 게 있어요. 26억 년. 근데 이 밑에서는 제일 오래된 것도 10억 년 정도밖에 안 돼. 제일 오래된 게. 물론 이제 측정하는 방법, 동위원소를 뭘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요. 7억 9천 년에서 10억 7천 년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는 1억 1700년 내에서부터 26억 년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상한 건 이 위에 거가 아래 거보다 더 오래됐다는
오래됐다는 이 측정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에서 배웠듯이 홍수가 이 아래 지층이나 위에 지층이나 동시에 만들어진 거로 보면은 이 위에 지층이라고 여기보다 더 나이가 젊을 필요도 없고 더 많을 필요도 없는데 이 퇴적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런 돌이나 흙이나 이런 거가 이렇게 물과 함께 섞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쌓여서 이제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퇴적암이니까는 외부에서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이 위에 층이 이 밑에 층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붕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각 동위원소의 그 전이 속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긴 연대를 측정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방법으로는 연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카본 14, 여기 지금 보면 카본 14가 질소 14로다 되는데 5,730년. 우리가 우라늄이 나무로 된 거 45억 년, 루비듐이 스트론튬으로 다 변화되는 거는 49억 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 4개 나왔잖아요. 이 4개 중에 어느 하나를 올라가지고 이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법으로다가 연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물에 루비듐하고 스트론튬이 많으면 이 방법으로 쓰면 되고, 헬륨이나 알곤 이게 많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쓰면 되고, 우라늄과 답이 많은 그런 광물이면은 이걸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4개를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4개를 다 해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지가 못하다. 자, 여기서 이건 이제 좀 재미나는 결과인데, 여기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돌이 되잖아요. 화성암이 되잖아요. 그럼 화성암은 이 화산 폭발이 100년 전에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화성암 된 거는 이건 100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돌의 나이를 알고 있어요. 200년이 안 된 용암, 노블스톤, 용암으로 만들어진 그 돌을 가지고 측정해 봤더니 1200에서 2100만 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동위원수로 측정해 봤다니. 또 킴벌라이트 암석층의 암석층에는 두 광물을 또 방사선 동위원수법으로 측정해 봤더니 하나는 6800만 년, 하나는 1억 4200만 년. 이건 암석의 나이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화산 폭발 일어난 그 지명을 나타내고, 거기서 현무암은 200년 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이 현무암의 나이는 200년입니다. 이건 실제 나이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러한 현무암을 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로 추정해 봤더니 160만 년, 160만 년이 되고, 여기 마운틴 에트나 현무암은 2100년인데 실제 나이는 근데 2500만 년으로 측정이 되고, 이것도 현무암이 29년 전에 이제 용암이 흘러가지고 요걸 측정해 보니까 3,500만 년, 아, 3,500만 년, 엄청난 차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나이를 아는 그러한 그 암석이에요. 950년 된 것 같으니까 2,700만 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도 뭐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나이를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용암에서 암석이 된 현무암 가지고, 현무암이나 화성암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1000년도 안 되는데 3000만 년, 38년밖에 안 되는데 240만 년, 이런 식으로다. 루이스 리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을 가지고 화석의 연대를 측정을 했습니다. 칼륨 알곤 연대 측정법으로 해보니까 2억 2천에서 여기 100만 년, 2억 2,100만 년에서 29만 년까지 다양하게 측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로다가 오스트랄피테쿠스 화석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측정이 돼서 그 진화론자들은 여기서 자기들의 그 논리에 맞는 180만 년으로 정해가지고 책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라기 시대는 보통 2억 년 정도 되는데 1억 8,900만 년 전 주라기 시대 화석나무가 여기 화석나무가 있는 이거를 가지고 C14 방법으로 측정하니까 24,000년으로 측정이 됐다. 24,000년.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실제에 더 가깝다. 예. 이것도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실제에 더 가깝다. 그래서 C14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의 연대 측정하면은 이건 거의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2,300년이 나오고 살아있는 나무의 연대 측정 이게 죽은 다음에 이렇게 연대 지나가는 게 C14 측정법인데 살아있는 나무의 연대 측정을 하면 이게 0년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런데 10,000년이 나오고 갓 잡은 물개의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1,300년이 나오고 죽은 지 30년 된 물개는 4,600년이 나오고 그래서 이 C14 측정법도 이건 뭐 5만 년 이내 것만 그런 대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건데 그거로 측정해도 이렇게 실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 부르 교수에 의하면은 C14으로 측정된 연대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 이론과 맞아떨어지면 그걸 교과서에 싣고 전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각주로도 싣게 되고 완전히 자기들 이론하고 다르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 이 순환 이론이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지금 이 방법으로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이 연대를 측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룡의 뭐 턱뼈가 발견됐다. 공룡의 턱뼈가 발견되는데 이게 몇 년인가 정하려면은 이 사람들은 그 지질 주상도에다가 여기 각 지질층마다 대표적인 기준 화석을 정합니다. 이 공룡에 관련되는 거면은 주라기에서 뭐 백악이 이때 약 그러니까 2억 년에서 1억 5천만 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정하면은 이것이 이 지표면에서 발견되던 이 땅속에서 발견되던 이것이 발견되면은 이것의 지층은 주라기 아니면은 백악이라고 합니다. 주라기 아니면 백악이. 그리고 그 지층의 나이는 1억 4,500년이라 그래요. 그럼 이 지층이 왜 1억 4,500년이라 그러면은 이 지층에서 발견된 이 공룡을 얘기하면서 이 공룡의 화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억 4,500년이다. 그러니까 지층을 정하는데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의 주인공을 가지고 지층의 나이를 정하고 이 화석의 이 나이는 이것이 발견된 지층이 백악이다 그러면은 이건 1억 5천만 년 이렇게 서로 순환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걸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자기들 이것도 하나 가정을 세워가지고 만든 거지 실험적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지층 주상도 같은 거에 이 나이를 정하는 거는 연대를 정하는 거는 이거는 실험 방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밑에 거는 한 5억에서 10억 년, 여기는 뭐 2,600만 년, 여기는 뭐 1억 5천만 년, 주라기는 2억 년 이렇게 정해놓고 어,
이 화석이 발견되면 화석이 그것이 기준이 된 지층을 정해 가지고 그 지층이 표면에 있던 1m 밑에 있던 10m 밑에 있던 이거는 주라기의 지층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게 다. 그러니까 신문에 무슨 그 사람 화석이 발견되고 그 지층 그것의 연대가 얼마다 그러는 건 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 그거를 아까 말한 C14 방법 아니면 동위원수 측정 방법을 하면은 너무 길게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동위원소도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측정하는 건데 그 가정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100% 우라늄이 있는지 90% 우라늄 10% 납이 있는지 50% 50%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전이된 속도가 일정한지 그것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납이나 우라늄이 증발해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다. 그 후에 이제 미국의 창조과학회가 이제 생기면서 과학적으로다가 이렇게 이 우주나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수백억 년 이렇게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창조과학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젊은 지구를 나타내주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100개가 넘는데 이건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1963년인가 67년인가 그 미국에서 이제 달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시킬 때 이거 우주진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달 탐사선이 푹 빠질 거를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달의 우주진이 쌓이는 속도나 지구의 우주진이 쌓이는 속도나 우주진은 우주 먼지예요. 우주 먼지가 쌓이는 속도나 비슷할 거다. 그런데 지구에는 1년에 1,400만 톤이 쌓여요. 1,400만 톤. 1,400만 톤이 지구 위에 균일하게 쌓이는데 이것이 이제 비로 섞여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보니까는 실제 우주진의 두께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지구에서는. 그런데 달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진이 그냥 눈 쌓이듯이 소복히 쌓이겠죠. 바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거기 그대로 쌓입니다. 무게 없으니까는 그대로 쌓였는데 달의 나이를 46억 년으로 계산해 보면은 우주진의 두께가 한 70m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선을 여기 착륙시켰을 때 이게 푹 빠져가지고 그 달에 쌓인 우주진 속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빠지더라도 덜 빠지게 여기 이 우주선 요 다리 밑에 여기 고무 패드를 대고 이래가지고 덜 빠지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막상 우주진의 두께를 측정해 보니까 여기 바짝나 요 정도예요. 한 1에서 2cm 정도 되는. 예.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달의 나이가 46억 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측정했을 때는 수십 미터 정도의 우주진이 쌓여야 되는데 2cm밖에 안 되는 우주진이 쌓인 걸 보고 너무 놀랐다. 그러니까 그럼 이 달에 그렇게 우주진의 두께가 얇다는 거는 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정말 몇천 년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거든요. 복잡한 앙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지난 130년 동안에 쭉 측정을 해봤더니 1400년마다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게 절반으로. 안강리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130년 동안 측정해 봤더니 그 절반으로 이제 감소되는데, 그러면 3만 년 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만 년 전으로 가면은 그 1400년 될 때마다 2배로 증가돼야 되니까. 그렇죠? 2배로 증가되니까 이때는 이 자기 강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때 자기 강도가 이제 붕괴될 때 발생되는 그 주울열에 의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3만 년 전이면은 5,000도가 넘어야 됩니다. 이게 5,000도가.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구의 나이가 아무리 오래돼도 1만 년 이상이 될 수가 없다. 1만 년 이상이면 지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무런 것도, 아무런 동식물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륙의 빠른 침체. 그러니까 1년에 그 바다로다가 씻겨 내려가는 흙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쓰레기 뭐 이런 거가 250억 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그 육지의 흙이 다 바다로다가 씻겨 내려가는 거는 1,400만 년이면 돼. 1,400만 년. 그러니까 아무리 지구가 나이가 많아도 1,400만 년 이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바닷물에 축적된 소금의 양. 1년에 바다로다가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4억 5천만 톤이래요. 4억 5천만 톤. 근데 그중에 27%는 다시 바다 밖으로 빠져나와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빠져나오는데, 이걸로 다 계산해 보면은 지구의 나이가 4,200만 년 이상이 될 수가 없다. 4,200. 수십억 년, 이건 다 거짓이라는 거죠. 또 태양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 태양의 지름은 100년에 0.1%씩 줄어들고 있다. 요거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현대 비율대로 계산하면 200만 년 전에는, 그러니까 100년에 0.1%인데 200만 년 전에는 태양의 표면과 지구가 거의 그러니까 태양의 지름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200만 년 전에는 태양이 커졌겠죠. 거꾸로 가보면 증가되니까.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서로 만나게 된다. 200만 년만 지나도. 그리고 그래서 태양의 나이는 10만 년 이상 될 수가 없다. 10만 년 이상이 되면은 그 지구하고 태양하고 가까워서 너무 지구 표면 온도가 뜨거워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태양과 달의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느려지고 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느려지고 있다. 현재 느려지는 그 감지 속도로 보면은 10억 년 전만 지나도 지구는, 지금부터 10억 년만 지나도 지구는 점점 느려지니까 중단해 버린다.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죠. 만일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면은 초기 지구는 과거로 다 돌아가면 점점 빨라지겠죠. 지금 점점 느려지고 있는데 과거로 다 돌아가면 점점 빨라져 가지고 너무 자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납작하게 평평하게 된다. 그러니까 높은 곳이 있는 것이 옆으로 다 지구 주위로다가 다 평탄하게 해가 돼가지고 구가 아니라 납작한 디스크 타입이 된다. 이런 겁니다. 지구 대기 중에 헬륨의 양이 요것도 헬륨의 양이 대기 중에는 1.4 ppm인데 약 35억 톤의 헬륨이 존재해요. 지구 환경에서. 지구 대기 중에는. 그런데 헬륨의 연간 생성 속도가 30만 톤이니까 35억 톤은 30만 톤으로 나누면은 약 12,000년. 12,000년.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12,000년, 최대로 잡아서 12,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로다 볼 때 지구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만 년이 아니라 몇만 년 내로다가 굉장히 젊다. 젊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인구가 처음에 2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인구 증가율이 500년마다 2배로 다 증가한다. 500년마다. 그러니까 1000년 되면 4명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되면. 그럼 5000년이 지나면 2의 11승이 된다. 50만 년 지나면 50만을 500으로 나누면은 1000이 되잖아요. 그래서 2의 1001승이 된다. 그럼 2의 1001승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이건 10의 로그 단위로 하면 10의 301승이 되거든요. 그럼 지구의 반경이 이렇게 되고 부피가 이렇게 되고 이 지구의 부피를 키 1m 70cm인 사람으로 채우면은 이만한 인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9.4 곱하기 10의 21승. 지구 안에 사람으로 딱 가득 채우면은 지구라는 이런 큰 공에다가 키 170cm인 사람을 채우면은 요만한 인원이 들어가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0의 301승하고 이거 10의 21승하고. 태양의 부피는 이렇게 돼. 태양의 부피. 태양 속에다가 키 170cm인 사람을 이만큼 채울 수가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봐요. 이게 너무 큰 숫자죠. 태양계 안에는 170cm인 사람을 이만큼 채울 수가 있어요. 이건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멀었죠? 은하계 안에 태양과 지구가 속한 은하계 안에 170cm인 사람으로다가 채우면은 3.0 곱하기 10의 64승.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그러니까 500년마다 2명씩 증가해가지고 50만 년 지나면은 인구가 어느 정도로 많아지냐면 우주를 수백 개 되는 우주에다가 사람을 다 채워도 남을 정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이거 그 고등학생이 계산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의대 교수인데 아버지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 이거 뭐 계산은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알 수가 있죠. 50만 년 동안에 500년마다 인구가 100% 증가하는 거거든요. 2명에서 4명. 그러니까 500년마다 100%가 증가하니까 이건 굉장히 느린 속도로 다 증가하는 겁니다. 굉장히 느리게. 그래도 50만 년 지나면은 우주 수천 개의 우주를 가득 사람으로 다 그냥 가득 채우는 겁니다. 수천 개 우주 그 부피 안에. 그래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1064승인데 이건 301승이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노아우주로다 다 죽게 8명만 남잖아요. 그래서 8명이 인구 중에 0.5%로 하면은 지금부터 4350년 전에 노아우수가 일어났으니까는 4350년 지나면 211억이 돼. 211억. 211억. 그럼 요거를 0.4%로 하면 한 4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증가율이 현재는 1.1%거든요. 세계 인구 증가율이 1.1%인데 그거의 반만으로 다 해도 211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게 0.5%로 다 자연적으로 증가하면 211억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근데 이것이 타당하죠. 이 성경대로 계산을 하면 211억. 지금 0.4%로 하면 45억. 그럼 0.47% 정도로 하면은 현재 80억이 나옵니다. 이게 80억이. 현재 인구가 80억 정도 되거든요.
창세기의 기록의 역사성.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쭉 종합해 보면은 올해 성경 기록이 더 과학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노아 홍수 8명이 인구 중간 0.5%만 해도 200억 명이 되는데 0.45나 47 정도로 하면은 현재 인구 80억에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냥 뭐 재미있는 그런 발견이라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 봤는데, 이게 텍사스 지도입니다. 이게 텍사스 지도인데, 텍사스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의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 데서나 동서남북으로다가 남산만한 높이의 산을 보려면은 6시간을 달려야 돼. 텍사스 여기 중심에서. 그러니까 남산만한 높이의 산을 구경 가려면은 동서남북으로 6시간 이상을 달려야지만 나온다 그래요. 그 글렌 로즈라는 것이 여기서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이 같이 발견된 데가 글렌 로즈고, 요 밑에 가면 아주 작은 동네가 있어요. 런던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자, 성경의 역사와 그 역사책의 역사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성경은 장기간의 목축 시대를 거쳐서 농경 시대로 갔다 그러잖아요. 농경 시대. 근데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농부였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 첫사람이 땅을 가는 농부였다. 그리고 아담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의 직업이 각각 농업과 목축업이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이미 농사를 졌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뭐 처음엔 그 석기 시대는 돌만 가지고 쪼는데 5만 년 걸리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역사책에는 석기 시대는 수만 년 전에서 4천 년 전까지, 이게 석기 시대라 그러잖아요. 청동기 시대는 BC 6세기, BC 3300년부터 해서 BC 6세기, 이때가 청동기 시대고, 철기 시대는 BC 12세기에서 BC 4세기까지가 철기 시대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의 7대 후손, 아담의 7대 후손인 두발 가인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이미 만들었다. 우리가 역사 책에서 배우는 거하고 성경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아담 7대 후손인 두발 가인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 구리와 새를 만들려면 그것을 재련하는 방법, 구리와 새에 붙던 산소를 떼어내야지만 금속이 되거든요. 이게 구리와 새는 처음부터 금속으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광물로다가 철광석, 구리광석으로다 일종의 산화물 형태, 황화물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그것을 환원 반응을 거쳐서 구리와 새로 만들고 거기에 적당한 원소를 또 집어넣어서 이제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이래서 기구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담의 7대 후손, 아담의 7대 후손이니까 아담부터 하면 한 200년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자, 이 런던 해머는 뭐냐면은 1934년에 텍사스 런던 마을, 아까 여기 보여줬죠? 여기 런던. 여기 작은 뭐 1, 2천 명 사는 그런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막스 한 부부가, 그러니까 막스 아니니까 아마 독일계 이민자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매일 그 식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산보러 갔는데, 그 산 밑에 이렇게 절벽같이 이렇게 되고 절벽에서 이렇게 요 부분이 보인 거예요. 이런 나무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게 뭔가 해가지고 가서 사다리 갔다가 이 부분을 캐보니까 요게 망치의 손잡이, 이게 망치의 손잡이고, 여기에 이런 망치가 발견됐다. 요 망치가 이렇게 요 상태로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층은 백악의 퇴적사암층에 묻혀 있었다.
백악이 하면 한 1억에서 1억 5천만 년, 1억 5천만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백악기 층에 거기서 이런 런던 망치가 이 상태로다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조개 껍질 그런 것도 여기 붙어 있고. 근데 이 망치가 좀 특이해요. 이 망치 못을 이렇게 줄자 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이게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게 70년이 지나도 부식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그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는 털 하면은 항상 그러니까 FE가 이제 주성분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옛날에는 목탄, 그러니까 나무로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쇠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석탄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요새는 포항제철에서 코쿠스로다가 코쿠스하고 철광석을 집어넣어서 가열을 하면은 카본 코쿠스가 철광석의 Fe2 속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나 CO2로 다 날아가면은 그게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기술로다가 보면은 여기에는 항상 카본이 들어가 있어야 돼. 카본. 그러니까 코코스나 석탄이나 나무, 목탄이나 여기서 항상 그 카본이 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카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런던 망치는 대부분의 F이고 실리콘도 없고 탄소도 없고 이게 클로린하고 설퍼가 있다는데 이게 표면에 오염된 걸 찍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철강 제조법으로다는 만들어지지 않은 특별한 방법으로다가 만들어진 그러한 그 망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철강 제조법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다. 요새 이제 그 카본을 줄이려는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포항 제철에서도 코쿠스가 아닌 수소로다가 재련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로다가 수소하고 Fe2O3하고 집어넣으면은 Fe2O3의 산소를 수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되거나 수증기로 날려보내면 처리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수소 방법으로 만드는 건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된 그러한 햄머다. 성경적 창조 모델은 성경대로 6천여 년 전에 우주와 만물을 24시간 하루 6일 동안에 창조했다. 그리고 여기 뭐 4,400년이냐 4,350년 전에 전 지구적인 대홍수로 사람과 땅을 멸하였다. 이게 대홍수가 노아홍수가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진화된 방법으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망은 죄로 인해서 왔다. 죄가 사망을 초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신진화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그러니까 그 창조 시작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날 시대로는 하루 24시간이라 그것이 수억 년, 수천만 년 될 수 있다는 이건 틀리죠.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간격 이론, 그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개인 시간대가 있다. 이 말도 틀린 거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유신진화론, 이건 뭐 틀린 거고.
오랜 지구 이것도 틀리는 것. 요 말씀 하나에서 이런 유진 진화론 이론들이 다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서 좀 너무 이제 과학적인 이런 게 많다 보니까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뭐 동위원수 방법 뭐 이런 게 다 있어도 여러 가지 가정을 해가지고 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틀리는지 맞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까 우라늄이 나무로 변화되는 그 방광을 사용해서 연대를 측정할 때 처음에 우라늄이 100%인지 90%인지 50%인지 이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감기가 현재 측정했을 때 45억 년이지 1000년 전에 지구가 창조될 때 그땐 뭐 압력이나 온도 이런 거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반감기가 45억 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동위원수로 다 같은 광물에 대해서 측정해봐도 다 연대가 다른 거죠. 믿을 만한 연대가 안 나오죠. 그런데 아까 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다가 지구가 이게 뭐 수만 년 이내로다 굉장히 젊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은 많이 있다. 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구는 젊은 지구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